자, 그럼 오늘은 교과서의 26쪽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27쪽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26쪽부터 27쪽까지. 자, 두 번째 소단원으로 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밑에 보시면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리정보 시스템은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자료화하여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자료화하여 저장, 분석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만든 지도,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지도 여행에서는 이제 종이 지도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는 컴퓨터상의 수치 지도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지도를 수치 지도 혹은 전자 지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과거 종이 지도였을 때는 지도를 읽는 방법이 중요했다라고 하지만 현재의 지도는 워낙 사람들이 보기 좋게 혹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딱히 지도를 읽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잘 볼 수 있으면 된다. 이 정도까지도 표현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볼게요. 지리정보 시스템은 기존 지도의 데이터와 다양한 속성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자 GPS입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 GPS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능하냐? 지리정보 시스템은 여행을 계획할 때 미리 목적지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컴퓨터로 만들어낸 지도가 아니었다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 즉 종이 지도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그 지역을 바라본다고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IT 기술을 통해서 그 지역을 실제 가지 않아도 간 것처럼 현장감 있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목적지를 둘러볼 수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두 번째, 효율적인 경로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안 가봤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미리 한번 가봤다라면 그러니까 사전 답사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효율적인 경로를 조직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에 따라서 여행자에게 세 번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지리정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여행지에서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 위치를 파악하여 경로를 안내해 주기도 하며 마지막 다섯 번째, 여행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이라도 혹은 지금에도 어디를 가든지 이용을 하는 게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네이버 맛집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혹은 어떤 특정 다른 데 가가지고 이곳의 맛집 추천 눌러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남겨놓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리 정보를 컴퓨터에 자료화하여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지만 이걸 저장했고 누군가는 관리를 했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다 하나의 지리 정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리 정보에는요 세 가지 정보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 정보,
다음에 속성 정보, 마지막은 관계 정보인데요. 위치 정보는 말 그대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다음에 속성 정보는 특징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관계 정보는 다른 곳과의 연결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과의 관계, 말 그대로 진짜 relationship,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관계 정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활동의 인터넷 지도를 활용한 여행지의 지리 정보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여행하고 싶은 나라와 도시를 선택해서 그곳의 여행 정보를 한번 검색해 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화면은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를 검색을 해가지고 스트리트 뷰를 누르면 이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선택한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을 검색을 해보자. 자, 여기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곳은 바로 그랜드 캐년인데요. 아주 대협곡이죠, 말 그대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의 라스베가스까지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야 되고요. 첫 번째는 항공. 그 다음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니언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선생님 먼저 한번 찾아봤으니까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니언까지는 당일 투어 상품이나 혹은 1박 2일 일정의 여행 상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갔다 오겠고요.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밤에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제 숙박을 하는데 그때 숙박할 때 좋은 게 정말 불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주 까만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날이 만약에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깨끗한 날이라면 밤하늘의 은하수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여행 상품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니언까지는 이런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자동차를 렌트해서 다니는 방법. 근데 이렇게 한다면 조금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한다면 조금은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래서 1번. 교통편은 다음과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여행 상품에서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헬기 타는 여행 상품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선택한 장소 주변의 경관을 둘러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구글, 어스 혹은 스트리트 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트리트 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경관을 가보진 않았지만 미리 가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그랜드 캐니언을 검색해서 지도 화면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 막 확인을 하다 보면 파란색 점들이 쭈쭈쭈쭈 막 찍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건 구글을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이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진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혹은 예전에 올려놨던 사진들부터 여러 가지 사진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이것만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수업에서 이야기할 때 어디 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이 나오는데, 실제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라, 뭐 예를 들어서 북한. 그럼 북한에 가서 뭐 만수대 그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있는 거 한번 이제 구글에서 이제 확인해 가지고 들어가 보면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정말 이런 지리 정보를 잘만 활용한다면 내가 가보지 않은 곳들도 진짜 가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택한 장소 주변에 명소를 뭐 검색해 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랜드 캐년에는 뭐 그 근처에는 라스베가스, 아까 이야기했던 라스베가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데스밸리, 이 밸리가 아니고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주변 명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적어져 있죠. 데스밸리에서부터 그랜드 캐년까지 4시간 26분 정도가 걸린다 라고 적어져 있고요. 다음, 3에서 선택한 명소까지 가는 경로. 여기에서는 아예 대놓고 여기 지도상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 길은 57분 느리고 이 길은 5분이 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돼 있는데요. 그랜드 캐년에서부터 데스밸리까지는 차로는 4시간 이상, 여기 4시간 26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4시간 이상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곳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 여행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걸어가면은 3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말이 3일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를 기준으로 보자면 몇 큐인지 정확하게는 이제 선생님이 확인을 안 해봤는데 4시간, 예를 들어 자동차로 4시간이 걸릴 정도면은 우리가 보통 시속 100km로 다녔을 때 4시간이면 400km 이상이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매우 먼 거리죠. 그러면 말은 3일이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보통 3일 이상. 그리고 이제 워낙 지형이 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전거로는 22시간 이상이 걸린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장소를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이걸 해볼 수 있는 거죠. 선택해서 가고 싶은 곳 선택해서 정보를 검색해보는 이런 활동이 가능한 게 바로 다 지리정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은 거죠. 그만큼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7쪽에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 3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위치 기반 시스템. 자, 위치 기반 시스템은 GPS라고 여기에도 분명히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래쪽에 증강현실, 그리고 맨 밑에 가상현실까지. 자,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 걸음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3가지는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선생님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확인하는 차원으로, 자, 위치 기반 서비스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 위치 기반 서비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GPS 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의 각종 서비스 정보를 표시하는 기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기반 서비스는 적어도 GP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부가 설명을 하자면 2019년에 기준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의 시장 규모가 약 353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의 한 40조 가까운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자의 위치를 사용자 위치 파악을 통해서 가능한 서비스들이 매우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 상업 서비스들이 이러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점점 그 시장 규모는 커질 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자기 주변에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상가에 들어서면 그곳의 할인 정보 알림이 표시되고 자신의 위치 주변에 있는 맛집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나의 위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고요. 최근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서 많은 여행자가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를 내비게이션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가끔 쓸 때 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한 번씩 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가 정보. 이제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뭐 도로가 이렇게 있다라면 어느 지역에 주유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 주유소의 가격, 뭐 이거는 1,505원이다. 1,415원이다. 여기는 1,625원이다. 그러면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때 어디에서 기름을 넣는 게 가장 저렴한지, 이런 게 바로 위치 기반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증강현실입니다. 자, 증강현실과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증강현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AR. 이제 무엇의 약자냐면 Augmented Reality.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선생님 영어 선생님은 아니니까. 자,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강현실이란 실세계의 그래픽 형태의 가상현실을 실시간으로 겹쳐 보여주는 기술. 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실세계의 그래픽 형태의 가상현실을 실시간으로 겹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포인트 다시 한 번 더. 실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형태의 가상현실을, 자 여기 보시면 실제 거리의 모습이 나와 있고 가상의 모습이 겹쳐져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자, 이 기술을 스마트폰 등에 적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픽 형태의 정보들이 화면 속 실세계 지형 지물에 표시가 됩니다. 이 기술은 지리정보 기술을 토대로 합니다. 증강현실 서비스는 현재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증강현실 서비스는 위치 기반 서비스 토대 위에서 가능해진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위치 기반 서비스 위의 토대에서 가능해진다. 왜? 내가 현재 이 스마트폰을 앞에 실제 모습에다가 사진을 그대로 놔두면 그곳에 그래픽이 뜨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 토대 위에서 가능해지고요. 나의 위치 정보가 확인되면 그 위치를 토대로 주변의 지리 정보가 스마트폰 머릿속 현실 위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되어 인기를 끈 증강현실 게임이 국내 일부 지역에서 가능해졌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책이 만들어진 지 조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포켓몬고. 예전에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입니다. 네, 각종 포켓몬스터들이 이제 증강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몬스터볼을 던져가지고 잡는 건데, 실제로 이제 뭐 레어 몬스터 포켓몬 같은 것들이 어디에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고, 뭐 강릉에 어디에서 뭐 포켓몬스터가 나타났다, 뭐 전설의 뮤가 나타났다, 막 이런 말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곳에 게임을 즐기는 여행자가 갑자기 몰려들었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증강현실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가상현실입니다. 이제 이 가상현실 같은 경우를 이제 VR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요. Virtual Realit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가상현실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증강현실 게임이라서 여러분이 좀 그러긴 하는데, 가상현실은 눈에다가 뭔가를 쓰고 즐기는 게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괜찮겠네요. 자,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상현실이란 현실 세계 또는 상상 속의 환경이나 상황을 가상으로 조성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와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현실 세계 또는 상상 속의 환경이나 상황을 어떻게 조성을 했다? 가상으로 조성을 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현재 실제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라면, 가상현실은 가상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즐기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이제 VR 체험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래픽 환경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현실 세계처럼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픽 환경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기는 거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간접적으로 보고 체험하며 조작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 여행 장소를 가상현실 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이를 사용자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정보 기술의 발달은 내 집에서 가상여행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시대를 열어줄 거다라고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내용은 한번 살펴봤고요. 역시나 화상 수업 다시 돌아가서 내용 다시 한번 더 정리해주고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시 선생님이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